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전에 길바닥에서 한참 팔뚝질할 때 참 마음을 울리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 보았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하고 착실하게 사신 분하고는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유정주 의원님 구호도 얼마나 순진하게 외치십니까? 우원식 선배님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됐는데 바로 투창 이렇게 나오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보고 반성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투쟁! 네. 투쟁! 이게 구호를 효과적으로 안 해쳐봐가지고 목소리가 찢어져요. 투쟁! 이게 뭐야? 투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야, 이런 날이 또 올까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봐야 되는 시대를 나이 50이 넘어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우리 송기현 수석이 국정조사 청문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헤아리셨는데 11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받아 적다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뭔 일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 막는 일이 지금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유정주 의원님 실물로 한 번도 안 봤는데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실물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걸 실물로 직접 마주하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 증세가 어렸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런 저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망막이 구겨져 가지고 눈에다 빵꾸 내고 수술도 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데 바닥까지 이렇게 오염시킨다고 하니 정말 어찌할까 싶습니다. 저는 자유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나왔습니다. 오늘 법사위 결산 소위도 있고 어제부터 찐이 빠져가지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했는데 우리 해병대 사망사건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아들 얘기를 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을 드려 나왔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지역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작은아버지는 경찰관이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면서 겨우 얻었던 정말 그 소중한 외아들을 급류에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아마 다들 바쁘셔서 그 뉴스까지는 접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군 검사들이 해군의 군 검사들이 사건 초동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가지고 해병대 수사관들하고 얘기를 나눈 녹취가 공개가 됐고요. 그 녹취의 내용이 검사들이 원래 변사자가 발생하면은 검시를 해야지 사망으로 접수가 되고 다음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의 그 해병대 관할을 하고 있는 군검사들이 나와서 검시를 한 다음에 바로 검시 조서를 써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변사사고로 볼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견서를 적어서 위로 보내자라는 논의를 하다가 걔네 부장검사가 그거는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검시조서 작성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애초 처음부터 경찰관이 나와서 이거 어차피 저희한테 넘길 사건 아닙니까? 빨리 해서 넘겨주세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군검사와 수사관의 대화 중에 이거는 그냥 현장 지휘가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보면 볼수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위에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된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됐고 또 하나 추가로
검사들이 수사관에게 이거 지금 하는 꼴이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부터 사건 다 싹 없애고 새로 뭘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공개한 사실은 옛날에 헌병이라 그랬죠.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군사경찰 차원에서만 이것을 정해서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중간중간에 검사들하고 상의했고 법리 검토를 다 받아서 사단장에까지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포함한 처벌 대상, 또 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긴 보고서를 다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결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그것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 결국 엊그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군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 경노하더니 이 사람은 옛날부터 경노가 취미예요. 보면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야, 그 뉴스 보다 보면 맨날 검찰총장이 경노했다고 나오는데 통계청장이 경노했다는 뉴스 본 적 있냐? 국세청장은 경노했다는 기사 나는 거 본 적 있냐? 왜 우리나라 검찰총장만 감정 상태를 보도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냐? 그 경노라는 단어에 재미를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노에서 바로 장관 바꾸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국방부 장관이 행한 모습을 보면 느닷없이 본인이 결제한 문서를 번복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면 됐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재확인을 하고 또 지시를 하고 다짐을 받고 또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군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았다는 해병대 사령관은 왜 이틀 동안을 끌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차관에게까지 질책을 받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써놓은 걸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가해자고 항명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음에 차관이 저한테 대면복을 하러 왔을 때는 해병대 사령관이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직속 상관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서 항명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명백히 대변인이 장관의 책임을 면피를 시켜주기 위해서 법무관리관의 법적 조언을 받아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에 지시한 것이다. 2번이나 브리핑을 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장관이 자기 생각으로 먼저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법무관리관에게 해병대에 연락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가장 최근 버전은 혼자서 그냥 했다고 하면은 왜 그랬냐는 얘기를 계속 듣고 이유가 용산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요새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고자리에 배석했던 정책실장 무슨 대변인? 이런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 처음에 뭐가 걱정돼서 그거를 보류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너무 아랫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단장을 제외하고 여단장을 제외했다고 하는데 그 여단장이 예전에 우리 아재분들 군대 계실 때 그 여단장하고 다릅니다. 이건 연대장을 여단장이라고 요새는 다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빼고 대대장 이하만 처벌하는 걸로 하고 어제 우리 운영위와 국방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대장들이 현장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고하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 지휘관한테 책임을 씌워서 경찰로 지금 사건을 보내고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거짓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경찰로 서류가 이첩됐느냐 안 됐느냐, 그 이첩된 서류를 왜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빼돌렸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사건 서류를 보낼 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망사건의 기초조사 서류였기 때문에 원본을 수사단에 놔두고 사본을 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실물까지 이첩을 했습니다. 관련된 전자공문 이첩 절차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요. 그러면 그 서류를 서로 주고받고 이것이 제대로 이첩이 된 것인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경찰에 무슨 의문이 있었다면 그거는 해병대 수사단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방부 검찰단이 나타나가지고 그 서류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왜 찾아간 거냐 도대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장관이 항명사건으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수사 항명사건의 증거서류로서 이 수사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강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명사건의 증거는 명령을 한 사람이 무슨 명령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이걸 인지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이행을 안 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사서류가 긴급한 증거서류였기 때문에 받아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서류를 타기관에서 이제 보유하게 된 서류를 받아올 때는 최소한 임의제출물의 압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간 게 아니라서, 그러면 압수 목록을 교부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줬다는 겁니다. 왜 그냥 줬냐? 그러니까 원래 사망사건이 나면 군 수사기관하고 경찰이 협력을 하는 게 초동 단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군검찰도 수사기관이니까 거기다 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사건의 협조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검찰은 그게 아니라 항명사건의 증거자료로서 필요했다라고 둘이 서로 지금 완전히 말이 다르고, 당신들 왜 말이 다르냐 하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고 경찰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항명사건의 증거자료라면 그 항명이 벌어진 장소가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더라도 해병대 사령부였고 그 수사 기록은, 조사 기록은 해병대 사령부의 원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본을 확보했어야죠. 그런데 느닷없이 경북경찰청에 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걸 빨리 빼돌려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다급하게 빼돌려야 했느냐 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종의 지시와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추론이고, 또 그런 부분을 능히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대화들이 지금 남아있고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러면 무슨 전화를 받고 어떻게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지시해서 그걸 찾아오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국방부 국방위에서의 답변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사위 차원에서 물어보면 그 실무자들끼리 검찰단의 수사관이 거기 무슨 낮은 계급의 경찰관에게 연락해가지고 실무자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갔다. 이렇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요새 그 네티즌들로부터 극한 지갑이라는 얘기를 듣던데, 뜬금없이 홍범도 장군 얘기 꺼냈다가 박정희 해명도 못하고 빨치산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가 또 당하고, 난데없이 자유시 참변 끼어들었다가 역사교육 받고, 엊그제 영상 보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냐, 뭐를 어겼다는 거냐, 홍범도 장군은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안 맞는다는 거냐 얘기하면서 기자가 되게 똑똑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근거가 어딨냐, 헌법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냐, 나온다고 하니까 안 나온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나온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언제 헌법에 처음 들어갔는지 아느냐? 박정희 때다. 유신헌법이다. 요즘 그런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밝아져 있는데 이렇게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 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난데없이 구속을 하겠다. 그 구속 사유가 되려면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뭐 주거부정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속 사유라고 해명한 걸 보니까 방송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거를 써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집단항명이라고 할 때 왜 집단항명의 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 뭔지 혹시 보셨습니까? 김병주 의원님이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3명이 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집단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항명이고 그중에 계급이 제일 높은 게 박정훈 대령이라서 수괴다.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군사법 정의를 얘기하고 제가 과거부터 20여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군사법원은 없어져야 되고 군사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사법기관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제한 내용을 본인이 뒤집고 본인이 불법적인 명령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자기 부하한테 하고 난데없이 다른 기관에 가 있는 서류를 빼돌리면서 왜 그거를 당신 맘대로 빼돌리라고 하니까 내 부하한테 내가 시켰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더니 똑같은 것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국방에서 지적하셨던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그런 수준의 군판사들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너무너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밝은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알고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무도한 정권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삼류 정권에, 삼류도 아깝습니다. 이 처참한 현실에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마주보고 또 우리의 결기를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억울한 희생자를 반드시 막아내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든 정의와 진실을 지켜내겠다. 절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민들께 널리 알려지고 이해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마음을 함께 모아서 꼭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일궈온 우리의 이 발전된 현재의 모습을 절대 더 이상 퇴행시키지 말고 이 무도한 침팬지 정권, 코끼리 정권에 절대 그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최강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참 참담합니다.